어제 KBS 노조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12월 3일 개엄 당일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방송은 아니고 KBS만 적시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엄 담화를, 개엄 선포를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최지원 보도국장이 퇴근한 상태에서 당시 박장범 사장 내정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회사로 복귀를 했고 방송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출입기자한테는 어떻게 된 거냐 동향 파악을 지시를 하고 결국 이제 방송을 한 건데, 이거는 보면은 박장범 당시 내정자가 청와대 대통령실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짙은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KBS 쪽에서 알았다고 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보세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수사를 노조에서 해서 밝혀야 될 문제 같아요. 수사해서 밝혀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그 박장범 사장이 그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하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조그마한 파우치. 파우치 네. 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사장은 박민 사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박민 사장은 사실 그때 멀륜이었던 것 같아. 이미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 쪽으로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고, 네. 이제 내정자 신분이니까 아마 전화를 받았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마 받았다고 하고 받았으니까 내정자 신분에서 보도국장한테, 편집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준비를 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네. 이건 만약 법적인 어떤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고발이 돼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 처분 가기 전에 네. KBS 공동체 안에 내부에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노조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럼요. 박장범 사장이 아직도 이제 사장을 하고 있지만 네. 내부에서 그러면 그 노조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네. 또 그 박장범 사장이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이게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뭐 내려오든 뭐 해명이 되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요. 사법적 수순까지 가기 전에. 이미 전에 이제 내부에서 왜냐하면 해야 우리 그 된다. 정도의 상식이 있는 게 대한민국 언론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지금 노조에서 세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 봐도 이게 지난 22일에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 임명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7명이 박장범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했기 때문에 박장범 사장의 선임도 무효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니 될까요? 뭐 상당히 그 논리적인 얘기고요. 네. 타당성이 있고, 그리고 의심스럽죠. 네. 당시에 유일하게 어쨌든 방송사 중에 그걸 갖다가 중계를 했고, 네. 전화를 사전에 받았다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계엄 선포라는 얘기가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충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의심해보고, 그럴 때 언론사 사장은 취재를 지시하는 게 맞죠. 네. 그걸 갖다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네.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취재 좀 해봐, 이게 맞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취재가 들어갔으면은 오히려 저 위험한 계엄 선포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무슨 마치 무슨 기관 방송사처럼 중계 방송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게 일종의 이제 내란을 거두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뭐 그 이전에 어쨌든 방송사의 사장으로서 사장 내정자로서 적절한 행위였는지 당연히 뭐 KBS 내부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게다가 본인이 임명 과정에서 저런 절차적인 하자도 있고 그동안 논란도 많이 일으켰잖아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시의 야당, 네. 지금 여당 의원들하고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리고 KBS가 그냥 방송이 엉망이 됐어요. 멀쩡하게 잘 그 진행되던 방송들 보면 지금 뭐 거의 KBS 보도도 그렇고 이제 국민들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네. 다른 것보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언제까지 저 자리를 버티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되면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일단 왜를 분석하기 이전에 네. 아니 국가 간의 그 외교적 합의라는 게 있고 약속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저건 만행이죠. 네. 사실은 규탄해야 마땅한 이제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뭐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그 지난 이제 경제 에이펙 때 와서 했던 그런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 네. 국회가 뭐 이런 건데, 아마 이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거를 겨냥해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근데 11월 13일 날 한미 양국 간에 맺었던 그 MOU에 따르면 네. 그 이행 법안을 제출한, 네. 그러니까 이행 법안이 통과가 아닙니다. 제출한 달의 첫날로 네. 이 관세 인하를 소급해서 네.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미국 관보에도 그게 실렸어. 네. 그러면 우리가 어기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지금 이미 올라가 있죠, 법안이. 아니 그러니까 네.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11월 26일 날 법안이 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네. 그리고 연말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논의가 좀 지체되고 있는 것뿐인데 저걸 저렇게 나올 문제인가 싶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심이 되고. 다른 도가 뭘까요? 아니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뭐 변덕이 막 무슨 죽을 듯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고 쥐어짜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일종의 트럼프 특유의 또 벼랑 끝 그 협상 전략으로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일각에서는 지금 쿠팡 문제라든지 네.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그 기업들에 대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불만을 네. 미국 행정부나 미국 기업들이 제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다는 분석도 있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일 한중 정상회담 하면서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밀착하는 모습을 좀 보였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우회적인 어허, 말하자면 불만? 불만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찌 됐건 간에 국가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아무리 트럼프가 모든 그 국가 간 규칙을 파괴하는 그런 규칙 파괴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도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무조건 또 달려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이럴 문제가 아니고 차분하게 우리 입장을 얘기하고 네. 설득하고 그야말로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어긴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진행형이고 네. 지켜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금년부터 이제 향후 10년 동안 3,500억 달러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뭐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금년 1월이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11월도 아니고 12월도 아니고. 11월도 아니고 12월도 네. 아니고. 근데 뭐 야 그거 안 한다고 이렇게 다시 25%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건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냥 트럼프다운 그 겁박이죠. 겁박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럴수록 이제 우리 정부나 우리 여당이나 뭐 우리 대한민국은 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그 본심과 진위를 알아보고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 정치적 상황이 트럼프한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어허. 특히 이제 이민 단속국에서 지금 그 미니애폴리스가 거기서는 2명인가 지금 사람을 맞아요. 죽여가지고 난리도 네. 아니에요 지금. 네. 클린턴 전 대통령,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뭐 네. 저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지율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대법원에서의 이른바 관세 협상이라 관세 그 매기는 것 자체가 행정명령이 이게 불법 부당하다. 네. 라는 것이 1심, 2심에서 불법을 났잖아요. 예. 대법원 판결만 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면 각 국가 했던 관세 협상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그런 지금 사면초가에 몰렸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뒤집어 볼 수 있는 카드로 야, 이 ROK 대한민국이 약속 곁을 안 지키니까 너 다시 올리겠어 라고 하면서 좀 관심을 좀 밖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내부 정치용이다? 내부 정치용의 의미가 좀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좀 물론 우리가 또 가서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되지만 네. 결국은 또 트럼프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아니 뭐 김정관 장관이 오늘 출국했잖아요. 네. 그래서 러트닝 만나가지고 어쨌든 자초지정이 뭔지 왜 저러는지 의중이 뭔지 그거 장관도 파악도- 몰랐을 거야 아마. 네, 파악도 다들 깜짝 네, 놀랐죠. 몰랐을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입장을 차분하게 설득을 해야죠. 우리가 이행 의지가 없는 게 아닌데 네. 이제 1월이고 올해 200억 불이면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리고 연말에 어쨌든 국회에서 저 법이 통과가 안 되는 우리 국내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야당이 어쨌든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비준받으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야당 상임위원장이 맡고 있는 상임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법이어서 야당도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저렇게 깔아뭉개고 저러는 거는 그 아까 이제 국내 정치용인 측면.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서 이 관세 무역 협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전시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안 난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일본이 제일 큰데 일본만큼 한국이 속도가 안 난다. 일본하고 이 구조가 달라요. 그렇지. 일본은 국회에서 무슨 뭐 법을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호 간에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논의가 시작됐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는 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다른 게 있을까봐 좀 걱정이에요. 뭘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다른 압박을 해오려고 한다거나 특히 이제 쿠팡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네. 벤츠도 그렇고 네. 쿠팡이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여기 한국법인은 한국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미국법 갖고 와서 여기서 영업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범석 그 쿠팡 CEO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뭐 전방위적인 로비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의 이 행정부에서 이걸 건드는데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네. 이런 모습일 수 있거든. 그리고 쿠팡이 여기서 뭐 개인정보 유출하고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킨 게 그게 어쨌든 뭐 부당한 그 문제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독을 하는 게
부당하게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 장벽을 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엎드릴 게 아니고 미국을 상대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문제 제기할 건 거꾸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실 깡패짓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린랜드 자기가 갖겠다고. 네. 그래서 물론 한 발 물러서긴 그에 했습니다.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한테 전부 과세 때렸다가 다음날 네. 다 취소했어요. 네. 이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저걸 그냥 뭐 끌려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이제 김국희 교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엎어질지 몰라요. 대법원 판결이 이런 네. 것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래서 후속 입법에 그렇게 속도를 낼 필요가 없어. 아, 이미 이게 어떻게 관세는 될지 인하됐던 상황이고 네. 물론 이제 그런 우리 속내를 읽어서 트럼프가 압박을 해오는 걸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밀당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25%를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딱 올라가는 건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또. 그거 네.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겉방용이고 또 이거 네. 카드화 시켜서 우리 한국 쪽에 이제 협상에 임하게 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겁을 주고 국내용으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여오려고 한다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건데 네. 대법원 판결 남아있죠. 11월 달에 중간선거 남아있죠. 만약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대패해 보세요. 미국도 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 유지해도 중간선거에서 참패하잖아요.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내에 백인 지지층조차도 네. 처음에는 열광해서 막 트럼프 잘한다. 마가 뭐 찬양하고 칭송하고 그러다가도 이게 관세로 계속 전 세계 국가들과 전쟁을 하니까 네. 관세를 때려서 미국이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일반 소비자 국민 입장에서는요.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 관세가 들어가니까. 당연하죠. 물가에 당연히 반영이 수입하는 미국에 수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 물건, 중국 물건, 일본 물건 들어가는데 관세가 20% 올리 25% 올리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물가 인상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라는 것은 진짜 그냥 미국 국민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거든. 그게 체감이 되면 네. 11월 중간선거 사실 쉽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한 방에 그냥 좀 그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쪽에서는 조금 신중하고 진지하면서 트럼프의 진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상무장관, 재무장관, 부통령도 몰랐던 이야기 같아.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김현석 총리가 그렇게 그 부통령 벤스를 만나고 왔는데 한 마디도 말이 없었는데 그들도 갑자기 몰랐다. 그들도 아침에 몰라도. 자기 그 SNS 올렸다는 건 뭐냐면 지 혼자 장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게 트럼프다운 좀 회개망측한 생각이라고 들고 네. 저는 중요한 게 이건 또 이제 공도포차 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당에서는 비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네. 제가 우리 당 소속 당협위원장이지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준하라고 했는데 안 했다. 이거 다 그러니까. 이재명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제 있어요. 원내가 아니니까 발언권이 없어 그런데 네. 제가 원내에 있었으면 그거 막았을 거예요. 어.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네. 이걸 비준해서 왜 우리 발목을 우리가 족쇄를 채웁니까?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좀 우리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서 좀 아 움직였으면 그럼 좋겠다.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민주당이나 이재명 하는 거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네.